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45세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20년간의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난 후 갑자기 자신의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된 분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이 어떤 기분이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그저 미소만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야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미 사랑해본 경험이 있고 결혼도 해봤고 아이도 낳아봤던 사람이 어떻게 이제야 사랑이 뭔지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발견한 진정한 사랑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젊은 시절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어요. 영화, 소설, 소셜미디어 모두 첫사랑을, 20대의 열정적인 사랑을 찬양하죠.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일찍 와야 하고 강렬해야 하고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태풍 같아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가장 아름답고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사랑은 바로 늦게 오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40세, 50세, 심지어 60세 이후에 사랑을 찾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행운아라고 한다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왜 늦은 사랑이 인생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지 증명해 보이겠어요. 먼저 생각해봐야 할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에서 40세 이후 재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년 이후에 시작된 결혼이 일찍 한 결혼보다 훨씬 높은 행복 지수를 보인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융은 이에 대해 매우 통찰력 있는 관찰을 했어요. 인생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자아로 사랑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음속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자신을 확인받기 위해 사랑하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충족되지 않은 갈망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숙해지고 인생의 충분한 기복을 겪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배우면 그때서야 사랑이 진정으로 나타날 기회를 얻게 되죠. 이때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을 나누기 위해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절망적으로 사랑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그것은 젊은 시절 사랑의 신호인데 결핍에서 비롯된 사랑이에요. 하지만 늦은 사랑은 완전히 달라요. 자유롭게 구속 없이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이지 그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바라서가 아니에요. 정원을 상상해 보세요. 젊은 사람은 뭔가를 증명하려는 것처럼 꽃을 키워요. 정원이 완벽해야 하고 가장 아름다워야 하고 모든 사람이 감탄해야 해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꽃 자체를 사랑해서 꽃을 키워요. 각 꽃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고 피는 시기가 다르고 돌보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거든요. 늦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시끄러울 필요도 없고 뭔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따뜻하고 지속 가능하고 깊이 있게요.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늦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보통 더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왜일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결점, 상처, 두려움을 탐구하고 받아들이는 여정을 거쳤거든요. 모든 불완전함을 포함해서 자신을 사랑할 줄 알 때 그때서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늦은 사랑이 젊은 시절의 사랑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깊은 평안함을 가져다주는 이유예요.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게 하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질투하게 만들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맞추려고 자신을 바꾸게 강요하지도 않아요. 대신 늦은 사랑은 석양 같아요. 부드럽지만 따뜻하고 눈부시지 않지만 길을 밝혀줄 만큼 밝아요. 안정감, 신뢰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늦은 사랑을 두려워할까요? 왜 일정 나이가 지나면 사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인생에 가장 소중한 선물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답을 함께 찾아보겠어요. 늦은 사랑이 왜 이런 특별한 힘을 갖는지 이해하려면 각자가 인생에서 겪는 심리적 여정을 살펴봐야 해요. 윤근 이것을 개체화 과정이라고 불렀는데 가장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긴 여정이에요. 젊을 때 우리는 사회가 우리 무의식에 깊이 새겨놓은 모든 기대와 이상적인 틀로 사랑해요. 완벽한 사람, 우리의 장밋빛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사람을 찾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꿈을 이뤄줄 수도 없거든요. 늦은 사랑은 완전히 달라요. 이때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 자신조차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달을 만큼 충분한 실망을 겪었어요. 결점을, 마음의 균열을, 예전에 숨기려고 했던 약점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킨츠기 기법으로 수리된 일본 도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균열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찬양해서 찬란한 금줄로 바꿔놓죠. 늦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상처를 숨기려 하지 않고 인간의 불가결한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사랑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천 명의 인생을 80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론이 나왔어요. 40세 이후에 시작된 연인 관계가 보통 더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답은 성숙해졌을 때 우리가 욕구가 아닌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사랑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한 진정한 사랑이에요. 결핍이 아닌 내면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사랑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50대가 넘어서 만난 한국인 부부 이야기인데요. 둘 다 불행한 결혼을 경험했고 각자 아이들도 있고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왜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기로 했냐는 질문에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필요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해서 사랑해요.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받아들임과 용서라는 걸 알거든요. 이것이 바로 늦은 사랑의 본질이에요. 맹목적이지도 않고 이상화하지도 않고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이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결정이고 장단점을 모두 가진 구체적인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약속이라는 걸 이해해요. 윤근 이에 대해 매우 깊이 있는 관찰을 했어요. 인생의 전반부에서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 살고 사회가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주된 과제라고 했죠. 이것을 사랑에 적용해보면 차이가 분명해져요. 젊은 시절의 사랑은 종종 사회적 압박, 결혼하고 아이 낳고 정해진 틀에 따라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기대에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늦은 사랑은 더 자유로워요. 어떤 틀도 따를 필요가 없고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젊은 시절의 사랑이 가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초기의 연애 경험들은 소중한 교훈이고 성숙해져서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디딤돌이에요. 예술가가 걸작을 만들기 전에 수천 장의 습작을 그려야 하는 것처럼요. 늦은 사랑의 또 다른 면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능력이에요.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사랑할 낀 인생이 통째로 있다고 여기죠. 하지만 성숙해지고 시간의 소중함을 이해하게 되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더 의미 있어져요. 제가 아는 한 커플이 있는데 둘 다 55세에 만났어요.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봐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매일 서로의 얼굴을 기억하고 싶어요. 영원한 건 없다는 걸 알거든요. 이것이 바로 늦은 사랑의 아름다움이에요. 의미 없는 다툼의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고 사소한 경쟁에 에너지를 쏟지도 않아요. 대신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해요. 현존감 돌봄 두 영혼 간의 깊은 연결 말이에요. 융은 진정한 사랑이 서로 완전히 녹아드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온전한 개체로서 나란히 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사랑은 각자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도록 돕는다는 뜻이에요. 젊은 시절의 사랑에서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해요. 또는 반대로 상대방의 바람에 맞추려고 자신을 기꺼이 바꾸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가짜 관계만 만들어낼 뿐이에요. 진짜 사람이 아닌 이상적인 이미지에 기반한 관계 말이에요. 늦은 사랑은 완전히 달라요. 모든 강점과 약점을 가진 진짜 사람을 사랑해요. 누구도 바꾸려 하지 않고 각자가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이것이 바로 이런 관계들이 보통 더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유예요. 한국에서 45세 이후에 재혼한 커플들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어요. 결과에 따르면 그들 중 85%가 각자의 아이들, 경제적 압박, 가족의 반대 등 더 많은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결혼해서 더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왜 그럴까요? 성숙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결혼이 사랑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걸 이해했거든요. 인생이 항상 쉬울 거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겠다고 다짐했어요. 늦은 사랑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것은 사회적 압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젊을 때는 종종 가족 친구들, 사회의 압박 속에서 사랑해요. 이 나이 전에 결혼해야 하고 저 나이 전에 아이를 낳아야 하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숙해지면 자신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더 자유로워져요.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커플도 있고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하는 커플도 있고 두 집을 따로 유지하면서도 깊이 사랑하는 커플도 있어요. 모든 게 괜찮아요. 늙은 사랑은 오래된 틀에 얽매이지 않거든요. 융에게는 그림자라고 부르는 매우 흥미로운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숨기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자신의 측면들이에요. 젊은 시절의 사랑에서는 보통 자신의 최고의 면만 보여주려고 하고 약점이나 두려움 결점들은 숨기려고 하죠. 하지만 늦은 사랑은 달라요. 서로의 그림자까지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인생의 충분한 기복을 겪고 나면 모든 사람에게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거든요. 두려워하거나 판단하는 대신 그런 상처들을 감싸 안고 치유하는 법을 배워요. 제가 감동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48세 남성이 이혼 후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슷한 고통을 겪은 동갑내기 여성을 만나게 됐어요. 서로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주고
아픔을 나누고 함께 치유해 나갔어요. 2년 후 둘 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함께 행복을 찾았어요.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여성이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함께 변화했어요. 서로를 구원하지 않고 함께 스스로를 구원했어요. 이것이 바로 늦은 사랑의 힘이에요. 의존이 아닌 독립에 기반하죠. 각자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온전한 개체이지만 필요가 아닌 사랑 때문에 삶을 나누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융은 인생 후반부의 사랑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생의 전반부가 자아를 구축하는 것이라면 후반부는 그 자아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에 적용하면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초월하기 위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해요. 젊을 때는 사랑받고 싶어서,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고 싶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서 사랑해요. 하지만 성숙해지면 상대방이 행복하길 바라서,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어서 사랑하게 돼요. 제가 아는 부부가 있는데 둘 다 52세에 결혼했어요. 특이한 점은 일 때문에 다른 도시에 살면서 주말에만 만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10년째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들의 비결은 뭘까요? 서로를 완전히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에게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고, 각자의 일이 필요하고, 각자의 사회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걸 이해해요. 하지만 함께 있을 때는 서로에게 완전히 집중하고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요. 이것이 바로 늦은 사랑의 아름다움이에요. 점유하지 않고, 존중하고, 구속하지 않고, 연결하고, 요구하지 않고 주어요. 진정한 사랑이 서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두 독립적인 개체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걸 이해해요. 늦은 사랑의 또 다른 면 중에 많이 언급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많은 실망과 상처를 겪고 나면 모든 사람에게 실수가 있고 연약한 순간이 있다는 걸 배우게 돼요. 판단하거나 처벌하는 대신 용서하고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법을 배우죠. 한 연구에 따르면 중년 커플들이 젊은 커플들보다 서로를 용서하는 능력이 훨씬 높다고 해요. 이것은 그들이 더 관대해서가 아니라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이해하고 용서가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힘과 지혜의 표현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융은 용서하는 능력이 심리적 성숙의 징표 중 하나라고 했어요. 젊을 때는 종종 경직되고 흑백 논리가 분명해요. 누가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러야 하고 누가 상처를 주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숙해지면 인생이 훨씬 복잡하다는 걸 이해하고 때로는 용서가 평안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게 돼요. 늦은 사랑에서 용서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돼요. 많은 사람들이 중년에 이르러서도 과거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를 안고 살아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고 과거는 지나간 일이고 중요한 것은 현재라는 걸 받아들이게 해줘요. 45세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이혼 후 아내와 어머니 역할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매우 죄책감을 느꼈대요. 3년간 자책하며 살았는데 현재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는 그녀가 잘못이 없다고 설득하려 하지 않고 모든 결혼에는 양면이 있고 맞지 않는 관계를 끝내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용기라는 걸 이해하도록 도왔어요. 이 사랑 덕분에 그녀는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새로운 행복을 받아들일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늦은 사랑의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예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 말이에요. 성숙하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현재에서 행복을 찾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어요. 융에게는 대립의 결합이라는 매우 아름다운 개념이 있어요. 진정한 성숙은 자신 안에 대립되는 측면들을 결합할 수 있을 때 온다고 했어요. 강함과 부드러움 독립과 애착 이성과 감정 말이에요. 늦은 사랑이 이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열정적이면서 평온하고 자유로우면서 헌신적이고 개인적이면서 공유하는 거예요. 어떤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고 대립들 사이의 균형을 찾아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커플이 있어요. 둘 다 60세에 만났는데 둘 다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였어요. 누군가를 돌보거나 돌봄을 받을 사람을 찾는 대신 서로의 동반자가 됐어요. 함께 여행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봉사활동에 참여해요. 그들의 사랑은 시끄럽지도 드라마틱하지도 않지만 깊고 견고해요. 그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 나이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에만 집중해요.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것은 뭘까요? 현종함 관심 일상 속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나누는 거예요. 아침에 함께 커피 마시기 저녁에, 함께 석양 보기 잠들기 전에, 함께 책 읽기 같은 거요. 늦은 사랑은 행복이 거창한 것에 있지 않고 작은 디테일에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 완벽한 사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에 있다고요. 융은 인생 후반부에서 우리의 주된 임무가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관찰했어요. 이것은 사랑에도 적용돼요. 새로운 연애 모험을 찾는 대신 한 관계를 깊이 파고들어서 두 사람 간의 연결의 깊은 층을 탐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눈치챈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늦게 사랑하는 커플들은 보통 젊은 커플들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눠요. 죽음, 삶의 의미, 과거의 후회 같은 무거운 주제들을 논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대화들이 그들을 슬프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도와줘요. 뇌과학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중년 이후에 사랑할 때 뇌가 젊을 때와 다르게 작동한다는 걸 보여줘요. 젊을 때는 욕망과 자극과 관련된 뇌 영역이 더 활발하게 작동해요. 하지만 중년에는 공감 이해 깊은 연결과 관련된 뇌 영역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요. 이것이 늦은 사랑이 다른 품질을 갖는 이유를 설명해줘요. 덜 자극적이지만 더 깊고, 덜 열광적이지만 더 지속 가능하고, 덜 몽환적이지만 더 현실적이에요. 상상이 아닌 진정한 이해에 기반하거든요. 제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늦은 사랑의 한 면이 있어요. 바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젊을 때는 종종 사랑이 첫날처럼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고 상대방이 처음 사랑했을 때와 계속 갖기를 원해요. 하지만 늦은 사랑은 사람은 항상 변한다는 걸 이해하고 진정한 사랑은 그 변화의 과정까지 사랑하는 거라는 걸 알아요. 한 부부가 15년 결혼 생활 동안 서로를 여러 번 사랑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헤어졌다가 재결합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각 단계마다 서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해서 마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았다고 해요. 남편이 은퇴하면서 정원 가꾸기와 요리에 빠져들었는데 이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일이었어요. 아내는 이런 변화에 불평하는 대신 남편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꼈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남편의 몸에 새로운 남자를 사랑하게 된 기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늦은 사랑의 지혜예요. 모든 것을 처음처럼 그대로 유지하려 하지 않고 진화를 사랑하고 발전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치 않는 변화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사랑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고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 이해하거든요. 융의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절대 끝나지 않고 단지 변화할 뿐이다. 이것은 특히 늦은 사랑에 해당돼요. 끌림으로 시작해서 애착으로 발전하고 동반자가 되고 마침내 깊은 이해로 승화되죠. 각 단계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고 고유한 도전이 있고 고유한 기술을 요구해요. 하지만 신기한 것은 성숙해지면 이 모든 단계를 유연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에서의 행복에 대한 장기 연구에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40세 이후에 결혼한 부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일찍 결혼한 부부들은 보통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도가 감소한다고 보고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늦게 결혼한 사람들이 더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갈등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웠고 가장 중요하게는 관계에 더 지혜롭게 투자하는 법을 알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들은 결혼이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걸 이해해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아름다워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노력해야 한다는 걸 알거든요. 늦은 사랑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것은 깊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외로운 시간들, 맞지 않는 관계들, 사랑에서의 실망들을 겪고 나면 조화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알게 돼요. 55세 남성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던 것에 감사해요. 25세에 아내를 만났다면 아내의 가치를 알아볼 만한 지혜도 없었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 만한 인내심도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역설 중 하나예요. 때로는 잃어봐야 소중함을 알고 기다려봐야 가진 것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죠. 늦은 사랑은 과거의 모든 교훈 세월을 통해 쌓인 모든 지혜, 다시 한번 사랑할 기회에 대한 모든 감사를 담고 있어요. 융은 중년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이를 인생의 오후라고 불렀는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어요. 인생의 아침이 외부 세계를 탐구하는 데 쓰인다면 인생의 오후는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더 깊은 의미를 찾는 데 쓰인다고 했어요. 사랑에 적용하면 사랑의 오후에는 더 이상 자극적인 감정을 찾지 않고 의미 있는 연결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정복하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어 해요. 뭔가를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저 나누고 나눔을 받고 싶어 하죠. 제가 좋아하는 한국인 커플의 이야기가 있어요. 50대가 넘어서 중년층을 위한 영어 수업에서 만났어요. 둘 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가 있었고 인생에서 새로운 경험을 찾고 있었어요. 첫눈에 반한 것도 아니고 로맨틱한 데이트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대신 공부 친구가 되어서 함께 영어를 연습하고 서울의 새로운 장소들을 함께 탐험했어요. 사랑은 공감에서 깊은 대화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에서 자연스럽게 싹 텄어요. 3년을 함께 보낸 후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식에는 많은 하객도 없었고 복잡한 의례도 없었지만 진실한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신랑이 말했어요.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지 않겠어요. 영혼은 너무 길거든요. 하지만 매일 매순간 인생이 제게 준 모든 진실함과 성숙함으로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해요. 이것이 바로
늦은 사랑의 아름다움이에요. 허황된 약속을 하지 않고 현실적인 약속을 해요. 순간적인 감정에 기반하지 않고 의식적인 선택에 기반하죠. 완벽함을 찾지 않고 적합함을 찾아요. 늦은 사랑의 또 다른 면 중에 많이 언급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젊을 때 사랑은 종종 소유욕을 동반해요. 상대방이 오직 내게만 속하고 내게만 관심을 갖고 내게만 시간을 쏟기를 바라죠. 하지만 늦은 사랑은 누구도 누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면 사랑만 시들게 된다는 걸 이해해요. 대신 자유롭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상대방이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개인적인 취미를 가질 수 있게 해줘요. 제가 아는 커플이 있는데 8년째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각자의 아파트를 유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성숙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각자에게 성장을 위한 개인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고 따로 사는 것이 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지혜롭게 사랑한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지만 필요할 때는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가서 성찰하고 일하고 혹은 그냥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거리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함께하는 순간들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요. 융근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아마 사랑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교훈일 거예요. 젊은 시절의 사랑에서는 보통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바꾸고 싶은 것들의 목록이 있어요. 다르게 옷을 입었으면, 다르게 말했으면, 다른 취미를 가졌으면 하는 거죠.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우리 꿈속의 이상적인 버전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늦은 사랑은 이것이 불가능하면서도 불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줘요. 각자에게는 고유한 본질, 고유한 생활 방식이 있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갈등과 불행만 만들어질 뿐이에요. 대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모든 강점과 약점을 포함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부정적이거나 해로운 행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할 성격적 특성과 두 사람의 이익을 위해 바뀌어야 할 행동 사이의 경계를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한 여성이 남편이 주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낚시를 가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늦잠을 자고 싶어서 매우 불편했다고 해요. 다투거나 남편을 바꾸려고 하는 대신 남편의 이 개인적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어요. 낚시가 남편이 긴장한 일주일 후에 휴식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반대로 남편이 설거지를 바로 하지 않고 싱크대에 그냥 놔두는 습관이 있을 때는 이것이 가정의 전반적인 위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둘이 함께 해결책을 찾았어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지혜예요.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구별하는 거죠. 늦은 사랑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것은 관용적으로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인생의 충분한 기복을 겪고 나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고 강한 순간과 약한 순간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돼요. 판단하거나 참을성을 잃는 대신 성숙한 사랑은 어려운 시기에 상대방을 감싸주고 지지하는 법을 배워요. 사랑이 아름다운 순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지 않은 순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걸 이해하죠. 한 부부가 아내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내가 우울증에 걸린 시기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남편은 떠나거나 불평하는 대신 2년간의 치료 기간 동안 인내심을 갖고 아내와 함께 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완벽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모든 감정과 어려움을 가진 진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이것이 바로 늦은 사랑의 힘이에요.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고 현실을 직면해요. 쉬운 것을 찾지 않고 도전을 받아들여요. 진정한 사랑은 달콤한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보여진다는 걸 이해하거든요. 윤근 이에 대해 매우 깊이 있는 관찰을 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라고 했어요. 감정은 매일 매시간 바뀔 수 있지만 사랑하는 태도는 상황에 관계없이 유지되는 안정적인 선택 헌신이에요. 실생활에 적용하면 늦은 사랑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에 의존하지 않고 친절하고 존중하고 관심을 갖는 행동을 선택하는지에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을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는 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부드럽게 대화하기로 선택하고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기로 선택하고 그들의 필요를 관심 갖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장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에요. 늦은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면이 있어요. 바로 의미를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젊을 때는 종종 겉으로 보이는 이유들로 사랑해요. 외모, 재능, 사회적 지위 같은 거죠. 하지만 성숙해지면 더 깊은 이유들로 사랑하게 돼요. 가치관, 성격, 인생을 보는 관점 때문에요. 늦은 사랑은 두 사람 간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함께 인생의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여정이기도 해요. 그것은 함께 나이 든 부모님을 돌보는 일일 수도 있고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일일 수도 있고 함께 의미 있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일일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작고 평화로운 집에서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공간을 만드는 일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노부부가 있어요. 둘 다 65세에 만났는데 노인 돌봄센터에서 둘 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함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서 같은 고상한 목적을 나누는 것에서 싹 텄어요. 1년 후 결혼해서 팀으로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행복에 대해 물었을 때 부인이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일도 사랑해요. 우리의 사랑은 서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세상으로 퍼져나가요. 이것이 바로 늦은 사랑의 정점이에요. 관계 속 두 사람만을 위한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를 위한 가치도 창조해요.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도 하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 해요. 융은 이것이 사랑의 최고 목적이라고 믿었어요. 개인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진화에 기여하는 것 말이에요. 두 사람이 성숙하게 사랑할 때 자신들의 삶만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탐구한 모든 것들을 거쳐서 왜 늦은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늦은 사랑은 진실하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환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해에 기반하죠. 완벽함을 찾지 않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여요.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원래의 모습을 사랑해요. 늦은 사랑은 자유롭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사회적 압박에 얽매이지 않고 낡은 틀에 제한받지 않아요. 새로운 형태,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어요. 늦은 사랑은 깊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표면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까지 닿아요. 욕구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키워줘요. 순간적인 쾌락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들어내요. 늦은 사랑은 지혜롭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과거의 실수에서 배웠고 이전 관계들에서 경험을 쌓았어요. 함정을 피하는 법을 알고 도전을 극복하는 법을 알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법을 알아요. 마지막으로 늦은 사랑은 감사하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소중한 선물로 여겨요. 매 순간, 매 제스처 상대방의 매 마디를 소중히 여겨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사랑은 매일 키워나가야 한다는 걸 이해하거든요. 따라서 사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나이가 행복을 찾을 기회를 흐릿하게 만들었다고 걱정하는 분들에게 기억해 주세요.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고 늦게 피는 꽃이 보통 가장 달콤한 향기를 갖는다는 것을요. 어떤 나이든 사랑할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늦은 사랑은 타협이 아니라 승화이거든요. 젊은 시절 사랑의 질 떨어지는 버전이 아니라 인간 사랑의 가장 완성된 버전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완전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이 말해요. 왜냐하면 결국 늦은 사랑은 자신의 인생을 완성해 줄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자신의 인생을 나눌 누군가를 찾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늦은 사랑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예요.